안녕하세요.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최승현입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코스닥은 테마, 거래소는 유가, 환율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일단 거래소는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의뢰 코스닥의 테마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어김없이 테마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에서도 사물인터넷이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은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기관의 수급이 좋지 않다 보니까 코스닥은 테마 장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거래소는 환율 그리고 유가 이것에 따라서 상당히 주가가 출렁이고 있는데 향후 주가가 올라온다면 환율과 유가에 상관해서 어떠한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 시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끝내주는 한마디가 바로 테마 장세의 시작이라면서 물음표를 달았는데요.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이제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테마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 얘기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내주는 전략 시간입니다. 월요일에 끝내주는 남자는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승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얘기해 주신 부분이 그대로 또 한 주 동안의 시연이 되더라고요. 오늘 코스닥에서도 테마주 상당히 좀 강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코스닥 시장 자체가 기관이 매수해주지 않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의 실적이 좋다거나 또는 추세를 잡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거래소도 좀 거래량이 부족할 때는 기관이 매매해주는 종목 쪽으로 다소 좋은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기관이 매수하지 않은 지가 거의 이제 2달이 돼 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추세도 없고 기관들이 어떤 실적, 비전을 보고 매매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지금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종목들만 지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 종목들을 주로 기관들이 매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관이 매도하는 경우에 웬만큼 외국인이 사서는 잘 오르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이 사는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의 메디톡스라든지 예를 들면 인바디라든지 셀바이오텍 그리고 아이센스 대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사주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인데 별로 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들이 사주지도 않고 외국인이 사지만 기관이 팔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 예를 들면 우리가 실적주들, 좀 앞으로도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먹혀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연말에 보통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년이죠. 다음 오는 해에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기업들의 어떤 성장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물인터넷이 운 좋게도 이재용 회장이 시스코 회장과 내년에 만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성장 축으로서 삼성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전년도에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사물인터넷이. 그런데 이제 전년도에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삼성에서 그러한 공격적인 전략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1월 달에 또 시스코 회장하고 만난다고 하니까요. 한 달 정도 충분히 또 테마 장세에서 그러니까 순환시키면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좀 나타난 거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 중에 좀 돈이 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좀 들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주름 잡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개인들이 이끄는 모습. 그러니까 안 되는 종목들은 제외하고 되는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개인들이 몰리면 이제 더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S넷이라든지 코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어떤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신고가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형태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테마의 성격상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속에서 코스닥이 개인화 장세가 유지되면서 뭔가 신고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속출이라는 얘기는 사물인터넷 안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개 종목이죠. 그런 모습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시장을 코스닥에서는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지수도 올랐잖아요. 530 찍고 나서 530.01인가 정확하게 530선 찍고 딱 이제 올라왔는데
뭐 그 카카오의 영향을 또 무시할 수는 없겠고요. 시총 1위니까요. 그쪽도 좀 샀던 것 같은데 시장은 좀 그러면 당분간 좀 코스닥은 아니라고 보세요? 테마적으로 코스닥 이렇게. 같은 경우에 지금 530선을 계속적으로 지켰던 것은 올해 8월, 10월까지는 보통 기관들이 530만 되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10월 이후에는 외국인이 530만 오면 매수를 해줘요. 근데 외국인은 코스닥을 안 산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틀 사면 하루 정도 파는 꼴인데 기관은 주로 한 5일 팔면 하루 정도 사는 꼴이나 10일 팔면 하루 정도 사는 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었다는 것은 결국 코스닥 시장을 무너뜨렸을 때 자신들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사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기관은 한 차례 다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다 보니까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언제 들어갈 것인가를 조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530만 오면 매수해주는 이유가 530이 무너져 내리면 개인 투자가 자체들이 투매가 연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개인 투자가는 어떤 기업의 분석력이라든지 정보력이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만을 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차트라는 것이죠. 근데 차트가 무너져 버리면 개인들 중에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다 던지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좀 안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보유하는 순서밖에 없지만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차트에 따라서 빠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투매가 연출되고 급락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그런데 530포인트를 연초에 훼손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면서 한 번도 훼손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6월달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연말인데다가 거래량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어떤 매물이 급격히 출회되다 보면 완전히 망가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오늘 그런 전략들을 그 회원들한테 썼었는데요. 530 이탈하면 사물인터넷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썼어요. 왜 그러냐면 투매가 연출되면 극히 몇 종목 이외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사실 530에서의 매수는 주요했기도 했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전략상 사줄 수밖에 없는 행토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도 좀 지켜진다고 보시는 예, 분이세요? 일단은 네. 지켜진다고 봅니다. 네, 지켜진다 네, 보는데 네. 기관이 또 외국인들만큼 팔면은 지켜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기관이 훨씬 더 세게 매도하거나 사거든요. 코스닥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관이 팔지 않았기 때문에 530선을 지켰던 것이지 만약 똑같은 양으로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았으면 530선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이 그나마 뭔가 피해를 크게 보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건 오늘은 사실 사물인터넷의 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외국인 플러스 사물인터넷의 덕. 지금 테마 가운데 사물인터넷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동안 강했던 테마주도 몇 개가 좀 더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제일 먼저 크게 올랐던 것이 뭐 과거에 이르기 됐습니다만 게임빌이 아니 컴투스가 제일 먼저 올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10월 중순 이후에 코스닥이 망가지고 나서 11월로 들어오면서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사실 게임빌이거든요. 게임빌이 거의 한 7, 80% 올라오면서 게임주를 이끌었죠. 게임빌이 올라온 이후에 뭐 데브시스터즈가 한 50% 올랐고요. 그다음 썬데이토즈가 한 3, 40%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 웹젠이 11월 한 하순? 11월 하순부터 한 2배 정도가 급격히 올라요. 네, 거의 그거는 그렇죠. 한 5-6배 올랐을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네. 중국에서 이제 전민기적이라는 게임, 예를 들면 온라인에, 웹젠이 예, 예. 뮤 온라인을 IP를 해서 모바일화한 거죠. 그 게임을 네. 갖고서 출시를 했는데 예상에도 좀 잘 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있었는데요. 아주 폭발적으로 되고 있다고요. 네네, 예. 그런데 아직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아직 보고서를 쓰거나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뉴스로만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중국 쪽에서의 소식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네. 지금까지 모바일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그러면 안드로이드에서 집계가 잡히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자체가 아니라 뭐 각각의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텐센트면 텐센트 뭐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예. 다 집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집계해야 네,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빨리 우리한테 정보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뭐 엄청난 매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웹젠이 전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네네, 웹젠이 온라인으로 만들어 있던 것을 킹넷이라는 중국 모바일 게임 회사가 모바일화해서 출시한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로열티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보통의 경우 모바일 같은 경우엔 뭐 한 10%에서 많게는 15% 정도 된다고 해요. 정확하게는 회사의 기밀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정도로 본다면 앞으로의 어떤 추이에 따라서는 주가의 변동이 앞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NH엔터가 오른 이유도 사실은 웹젠의 지분을 한 25% 갖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내년으로 가면 조이CCT 같은 경우에도 본인 자사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향후에 모바일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조이CT도 다소 내년에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래소는 뭐 유가랑 이제 환율 뭐 변화에서 이제 수혜주를 찾는 작업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 뭐 WTI 움직임들 전자거래이긴 합니다만 물론 이게 전자거래가 어느 정도 포션인지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는데 한 1%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정유주라든지 화학주가 장중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또 운송주도 다 빠지지는 않았어요. 또 항공주만 약간 주춤했고 육상이나 해상은 좀 같이 좋았는데 이 유가랑 환율 관련해서는 거래소는 좀 어떤 대응이 좀 나올까요?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 요 근래 보면 지금 일단 1970선 아래로 내려온 이후에 기관 투자가 보통 이제 시장은 아주 짧은 선에서 보면 바닥에서 올라올 때 보면 기관 투자가 어느 쪽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쪽이 급격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확인해 봤어요. 지난주도 그렇고. 그런데 지난주 보면 기관들도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즉 전기전자하고 자동차를 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망가질 때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연기금 자금이 많죠. 그렇죠. 연기금이 들어오면서 네, 삼성전자 쪽하고 현대차하고 현대 관련된 그룹사들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 관련 보험주들 이런 것들을 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주로 그런 종목을 샀어요. 그런데 종목 반등 나온 건 완전히 다른 종목들이거든요. 오늘 보면. 그러니까 기관이 산 종목들 외국인은 다 팔았으니까 별로 업종을 분석할 게 없는 거고 기관은 사긴 샀는데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사지는 않았어요. 별로. 그래서 오늘 오른 종목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정유주들 그 다음에 뭐 화학 일부, 그 다음에 지금 그 의류 관련돼 있는 한세실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주가가 올라올 때 어떤 곳에 집중했다라고 명확히 딱 잡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유가가 내리고 환율이 어떤 원화약세 측면에서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지금 IT 부품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을 많이 하는 그리고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류 쪽은 말이 맞아요 사실 의류 쪽은 말이 맞고 그 다음에 IT 부품 쪽도 뭐 LG 이노텍이라든지 거래소로 치면 삼성 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거의 고가를 넘나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과연 크게 오를 거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급격히 하락했던 애들은 예를 들면 오늘 SOE라든지 우리가 SK 이노베이션을 보면 일단 PBR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가 순자산은 이미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만 바닥을 잡으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해서 지금은 재고자산이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이게 한 2개월 정도 저장했다가 파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바닥만 잡고 뭐 예를 들면 55불이 바닥이다. 그러면 뭐 60불로 올랐다. 그러면 그 2달 지나면 이 5불은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유 마진인데요. 정제 마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에서 SOL 같은 경우에 한 90% 정도 도입을 하는데 여기서 판매 단가를 미국이나 이쪽에 파는 것보다 1.5불 정도 싸게 지금 아시아 정유사한테 넘겨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제 마진은 조금 늘어난다고 봐야 돼요. 그럼 이제 재고 마진이 상쇄되는 구조일 때 주가가 이제 폭등하거나 하는 구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유가가 바닥 잡고 오르기만 하면 주가가 1, 2% 내렸다가 반등할 것 같으면 5%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유주 쪽도 지금 우리가 얘기 나오는 것이 물론 미국 쪽의 셰일가스 회사들을 사우디 쪽 오페크 회사에서 죽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40불도 내릴 수 있고 뭐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현실화 되기는 어렵다고 지난번에도 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60불 이하로 내려오면 아무래도 셰일 오일 이쪽도
계속적으로 유가를 내리면서 감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적어도 아무리 뭐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는 있겠지만 곧바로 50불, 60불은 회복해주는 단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화학이나 이런 것들도 반등이 나왔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 뭐 주식을 일단 금요일 날 한 1,000억 샀고요. 오늘도 한 700억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펀드도 보니까 한 1946선이죠. 이제 하루 전 걸 보고 펀드에 자금을 넣거나 빼기 때문에 46선 정도가 되니까 1946 정도에서 한 1,000억대 다시 또 유입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뭐 국내 수급만 보면 1900선 이번에 좀 지켜낼 수 있다고 보세요?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국내 수급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내 수급적인 부분이 물론 중요하죠. 외국인이 네네, 파는데 국내 기관이라든지 기관 투자라든지 사지 않으면 지지선이 없게 되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 사수된다고 보시는 근거를 좀 짧게 좀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연기금 쪽이라든지 기관 투자가 매수를 하는 아주 그냥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요. 이벤트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 이벤트가 뭐냐면 일본의 엔화 약세 부분에서 제일 우려했던 게 아베 승리잖아요. 네. 아베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주가 반등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FOMC 회의에서의 뭐 금리와 관련된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 이 네네. 부분에 가서 지금 말이 많잖아요. 예. 지금 다 뺄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죠? 안 빼면 급등이고, 그죠? 빼도 뭐 다 예상했던 거 미리 빠졌던 거니까 어떤 악재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리스 어려운 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각국의 발빠른 대응을 이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오히려 과거에 좋은 쪽으로 해석할 그렇다 거라는 보니까 말씀이신 거죠? 네. 기관 투자가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악재가 하나씩 이미 상쇄되는 거다, 해소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전문가의 의견도 그렇고요. 일부에서 마스터 전략 시간에도 보니까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지수 하락 대체로 1900선 좀 지켜줄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반등 국면인데 반등 국면에 봐야 할 쪽이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좀 테마도 언급해 주셨지만 그리고 또 이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물류 관련주들도 있고요. 이렇게 강한 종목을 사야 될지 아니면은 좀 많이 빠졌던 종목을 사야 될지 어떤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지금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 코스닥도 이론적으로만 보면 연말에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연말에 대부분 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몇몇 섹터, 테마 이쪽만 좋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연말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말을 넘어서 1월달, 2월달로 가게 되면 네네. 실적적인 추이를 보고 이제 4, 4분기죠. 4, 4분기 실적주들을 조금씩 사들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씩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 종목들이. 그렇다 보니까 그럼 그 종목들을 미리 사라. 반 정도는 사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런데 지금 보시지만 빠지는 건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실적이 좋고 나쁜 건 나중 문제예요, 지금.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코스닥은 특히나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되는 종목만 짧게 거래하거나 테마로 엮이거나 아니면 추세가 완전히 잡혀서 거래량도 많으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종목, 그 회사가 실적이 좋건 안 좋건 반은 별로 별개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연말까지는 테마가 득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래서 테마 쪽에서 보면 사물인터넷, 그다음 게임,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쪽은 기관이 좀 들어와요. 그래서 IT 하드웨어 쪽은 턴어라운드 되는 애들, 종목군들은 기관 매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저기 지금 중국 국적주는 없네요. 중국 관련 중국 국적주는 좀 위험해서 다소 말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뭐 아시지만 뭐 막 퇴출도 쉽게 되고 갑자기 뭐 이상한 거 나와서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도 한 오릅니다. 0.7% 그래서 올라가는데 저희가 뭐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회사를 저희도 이제 과거에 보면 분식회계로 퇴출되는 회사들 엄청 많잖아요. 과거에 보면. 근데 중국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많이 올라도 조금 뭔가 추천을 드리기엔 무리수고 욕 엄청 먹을 가능성 높은 거죠. 잘못 얘기했다. 네네. 자, 시황을 저희가 다 봤으니까 내일장 전망은 생략하고요. 바로 한판 승부수로 가겠습니다. 일단 뭐 테마성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역시 내일로 좀 이런 쪽들 위주로 좀 접근이 가능할까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뭐 이런 부분들 보고 내년을 준비하자. 제 마음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개인 투자가들이 견디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조금씩 빠져야 말이죠. 빠졌다 하면 5%, 2, 3일 빠지면 뭐 15%, 20% 빠져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뭐 50% 오릅니다 해도 이건 뭐 내년 얘기라 보니까 잘 먹히지도 않거냐. 뭐 지금 개인 투자가들도 그렇게 투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찌됐건 사물인터넷에 저는 비중을 제일 높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예. 일단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전년도에도 12월 때부터 몇몇 종목들이 급등했고 1월, 2월, 3월, 4월 5월 거의 4월 말 5월 초까지 올랐던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졌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물인터넷이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종목들이 조금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종목들이. 그래서 지금 보시면 벌써 파급된 것이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한 10개 종목이 넘거든요. 막 찾아내고 있다는 예, 거죠. 계속적으로 네. 찾아낼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예, 그래서 뭔가 말을 붙이는 거죠, 자꾸. 예. 그 다음엔 나중에는 실적 좋은 애들 중에서 엮이는 애들이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중에서 종목 고를 때는 좀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삼을까요? 일단은 뭐 가장 센 종목이죠. 우리가 뭐 항공주 고를 때도 사실 아시아나가 제일 셉니다 하고 그 이후에도 아시아나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물인터넷도 처음부터 제일 강했던 게 엔텔스였어요. 제가 아마 이 시간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실적도 좋고 뭐 이런 종목을 기관 투자가 산다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SK텔레콤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게 잠깐 나빠져도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엔텔스 쪽이 오늘도 하나 대투증권인가요? 거기서 보고서 쓰면서 사실 얘가 오늘 사물인터넷을 주도하면서 다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들도 그런데 시류에 편승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뻔히 그쪽에 막 테마가 돌면서 급등하는 거 알면서도 추천하잖아요. 그죠? 한 50% 이상 올랐는데 더 간다 이러고 추천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되지도 않는 시장에서 되는 종목에 있는 것을 결국엔 기관 투자가들도 찾아서 보고서를 써서 추천하는 구조가 앞으로도 12월, 제가 보기엔 1월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한판 승부 사물 인터넷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기대해 볼게요.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월 16일 화요일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밤 미국에서는 11월 산업 생산과 설비 가동률, 제조업 생산 나오고요. 12월에 NAHB 주택시장지수와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이어서 16일 화요일 오전에 중국에서 12월 HSBC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예상치가 49.8인데요. 이전치가 50이었고 기준치도 50인데 이것을 약간은 좀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일장 국내 증시 추가 상장 일정 보겠습니다. BW 물량 행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트레이스와 메타 바이오메드, 다원시스, 하이셀, 다음, SM 컬처 앤 콘텐츠, 큐브스입니다. 대양전기공업과 하이셀은 유상증자 추가 상장하고 CJ제일제당과 DHP 코리아는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공모 청약 진행되는 곳들입니다. IT센, 오킨스전자, 하이셈, 교보 3호스펙, 휴메딕스, 넥스트 엔터테인먼트 월드, 하나머스트 3호스펙, 아스트, 서전기전, KB 제5호 스펙이 오늘 공모 청약을 시작했고요. 내일 마무리됩니다. 웰메이드와 오리엔트전공, 아바코는 주주총회를 엽니다. 장마가 만 이후에 뉴스가 한 가지 나왔는데요. 이 동부 C&I가 이 금융 IT 사업 부분을 이 부국증권 사모펀드 쪽에 부분 매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일장 이 재료는 또 어떻게 종목에 작용을 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수가 일단 뭐 하락하게 되면서 연기금 쪽 수급도 탄탄해지게 되고요. 또 펀드로도 자금이 좀 들어오는데요. 자, 이번에도 1900선하고 530선이 잘 기천해질지 좀 주목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